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9월 1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석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조갑제 대표와 저 포함해서 30명이 넘는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 어떤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느냐? 자, 이 김 씨는 지난해 16개 대학을 상대로 과도한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다음 이 정보 공개를 취하는 대신에 광고비 쪽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16개 대학으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갈에 의한 갈취라는 것이죠. 그러나 김 씨는 곧바로 항소를 했는데 4개월 뒤에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3심 대법원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렸는데요. 이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사이에 1심, 2심, 3심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셈이죠. 자, 김 씨가 문제를 삼은 것은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등입니다. 즉 자신의 과거 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2심,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를 제기한 매체들은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만을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 씨는 총 6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형사고소도 진행을 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2심, 3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론기관이 취재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고 두 번째, 정보공개 취하를 조건으로 광고를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 세 번째는 광고비를 받고 정보공개 취하를 했지만 이 점만으로는 광고비를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관련 방송을 지난 5월 12일 밤에 촬영해서 게시를 했었는데 이미 방송이 나가기 전에 다수 언론들이 이 김삼석 씨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용 보도한 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난해 7월 주간지인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로 사실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도 검색을 하면 저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남매 간첩 사건의 김삼석 씨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라는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이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사에 실린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기사는 당시 수원지방법원의 그 1심 판결 내용을 입수해서 전하고 있는데 당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범행 수법 그리고 판사의 판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주 상세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 기사에 실린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수원지방법원의 한지연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양 정보 공개 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이다.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렸고, 또 이 범행 수법, 나머지 수법들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뭐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공개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민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제도죠. 물론 뭐 정당한 취지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1심 법원에서는 이 김 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뭔가 광고비 명목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악용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범행 수법을 그대로 전하면서 방송에서 저희는 어떻게 언급을 했었냐면, 돈을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진행해서 아주 막대한 업무 마비를 초래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며,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김 씨가 항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또 그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광고비를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학 관계자들이 먼저 광고비를 제안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종용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갈취가 아니다라는 이 김삼석 씨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고지한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삼석 씨는 방송이 나간 시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심, 3심의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그 방송 나가기 전에 1심 이후에 항소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사저널의 1심 보도 이후에 2심, 3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사도 실명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판결이라든가 판례 다 검색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건 명이 공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갈 사건으로 검색을 했을 때에도 386건의 사건 가운데 이 김삼석 관련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이 사건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아닌 이상 이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삼석 씨는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도 이 항소심 무죄 판결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민신문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제휴에서 기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갑제 TV를 포함해서 이 사건을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사, 수많은 유튜브 채널 등이 아직 1심 이후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진행 중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1심 판결 내용만을 소개하고 지금은 항소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언론사를 운영하는 김삼석 씨는 저희 보도 방송 5월 12일에 나갔는데 방송 직후에도 어떤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언론사 대표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는 거 다 알 테고, 또 여러 송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전혀 정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여러 언론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제소 및 고발을 한 것이죠. 자, 이 김 씨에 대한 방송이 나간 시점은
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공적자금의 사적 유용 등 아주 많은 의혹이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또 윤 의원뿐만 아니라 이 남편인 김삼석 씨의 과거 간첩 사건 관련 의혹, 그리고 이 김 씨가 운영하는 수원 시민신문에 대한 정의연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라든가 이 언론사의 사적인 운영과 같은 여러 남편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도 상당히 많았던 이런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위 윤미향 사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이런 사태였죠. 이후 그동안 정부 지원금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정의연과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알고 봤더니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서 뭔가 뒤에서는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혹들이 정부 지원금 사용 문제라든가 또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 공갈 혐의 이 재판에 언론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자 방송에서 저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김삼석 씨의 과거 남매 간첩단 사건 그리고 재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 재심을 통해서 어떤 것은 무죄로 바뀌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반국가단체에 기밀을 넘긴 혐의는 무죄가 재심을 통해서 선고가 됐지만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김삼석 씨는 이날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전효옥 전 의원의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다 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조갑제닷컴 웹사이트에는 네티즌 칼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교수, 전현직 장관, 정치인, 즉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쓴 글이라든가 그들이 게시하는 SNS 글 등을 그대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 여기에 지난 5월 12일 전효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저희가 그대로 옮겨서 게시를 했는데요. 조국스럽다 정의연 등 총 3건의 글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씨는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저희 조갑제닷컴은 전효옥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현주 전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 정치인들의 블로그 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해 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자, 어쨌든 지금 소송은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고요. 앞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서 또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